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친구가 많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친구가 아니 네, 증거가 발견돼서 얘기를 해야겠어. 아니 좀 아까 보니까 친구들이 여기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참 그거 있는데 일단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친구분들 전화번호 끝에 4자리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박재 PD가 걸러가지고 문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4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저걸 해야죠.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은 오늘 맞이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휴게실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던 동료들은 모두 이 회사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바뀌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이제 뉴스 앵커 정세훈 앵커와 이제 임늘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이렇게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밖에서 살짝 들어봤더니 오늘은 어떤 문자 보낼까? 서로 이런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교수님. 아니. 내가 얼핏 문자 두고 오늘 어떤 이런 건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참 정말 교수님 정말 가짜 뉴스를 정말 참 오늘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딱 의욕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한 번은 맞게 돼요. 고마워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뒷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뒷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반성하는 거죠 지금? 네? 반성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치면 반성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교수님이 이제 물들어 오셨을 때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문자를 보낼 거다. 오늘 토리엄할 물을 저는 이제 앞담화를 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할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문제는 오늘 있었던 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소식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서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 그러니까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라고 한 겁니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군 복무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개혁 +1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또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노동개혁의 경우에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준비에도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실이 이 시기에 국정 브리핑을 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잘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연금 개혁 이거요. 이거 손대서 인기 올라가는 대통령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인기가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작년이었었죠.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 문제로 아주 곤혹을 치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파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정말 파리에서 난리가 났었죠. 시위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연금 지급 연령을 좀 늦추고 그 대신에 정년을 좀 늘리자 이런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젊은이들은 좀 덜 내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라면 하여간 둘 중에 어디 한 군데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큰 모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건데 물론 뭐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잘했다. 근데 이게 잘했다라는 얘기 듣기보다는 잘 못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이익이 전부 다르니까요.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는 할 거나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사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연금 개혁을 대대적으로 손을 봤었죠. 그때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좀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다시 저걸 한다면 그 개혁을 다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후대 정권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후대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은 저는 덜어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필요한 정책을 용기 있게 한다라는 측면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의료 분야 개혁이라는 게 이 의료 개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제가 의대 교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2,000명 뽑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유급을 한 학생들이 많으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다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의 체제 개선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도 조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단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기자들하고 문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결국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데 좀 이 기탄 없이 기자들과 문답을 좀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성심성의껏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 그때는 정말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명 직후부터 청문회에선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야당 그리고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적임자로 내세우려는 여당 간의 공방이 예상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서 노동 현장,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삶의 궤적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노동적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앞세워서 반노동 인사로 규정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급기야 자신을 부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참으로 통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 후보자는 이 야당의 질타에 반박을 했습니다. 지명 다음 날이었던 지난 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을 하면서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설전 속의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었고요. 인사청문회는 애초 오늘 이 부처 업무 보고를 마치고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김 후보자의 노동인식 등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막말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고 결국 이제 정회하는 일이 벌어진 끝에 청문회는 정오부터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제 세월호 망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막말 발언을 한 김 후보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세 타깃을 집중을 시켰고요.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악용해 김 후보자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를 막고 있다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야권을 향해 청문회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시라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고요. 의료 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격 모독이다 이런 주장을 여당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의료 기록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이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고 지금은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본인의 노트북 앞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고 부착한 게시글로 인해서 또 여야 간의 설전이 주고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그 게시글 떼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요. 민주노총의 입장도 나왔는데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해서 노조 혐오자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만 봤거든요. 근데 오전에 잠깐 본 거를 봤을 때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안호영 환노위원장이요. 안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근데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이 회의 진행이 저는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보다는 훨씬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오전에 제가 본 부분은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암만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의원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는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 기록 제출하고 뭐 이러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 어떤 좀 그 심적이나 아니면 이 정신적으로 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나오면은 안 되는 발언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좀 오전에 보려고 그랬는데 12시 다 되니까 중계를 끝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봤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원장은 저는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돋보이는 진행을 했다라는 평가는 같지만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이 상임이나 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이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서로가 좀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똑같은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또 그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되고 대통령은 다시 이제 보고서 요청했다가 안 되면 그냥 임명하고 이런 절차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게 청문회 그게 사실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을 대통령 임명 강행하기 막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쪽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래도 막 반대하고 이러면 그래도 눈치 보고서 임명 안 하고 이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냐?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이 감정적으로 대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양쪽이 본격적으로 감정적인 대립을 시작했느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탄핵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과거 정치사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런 걸 배울 줄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예, 참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취재진에게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혐의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봤을 때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에 끝나고요.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제3회 장소 조사 논란의 진상 파악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수심위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론을 내리면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구성이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되고 9월 첫 주에 심의 기일을 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하면서 이 관련 소식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위원회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한 이유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의 어쨌든 나름대로 본인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했다. 이런 인상을 좀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걸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더 큰 이 의혹이나 반발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집을 해서 최소한도 다음번 검찰총장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털 거는 털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되도록 털 건 털 때 최대한도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인상. 특히 이 다른 장소에서 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다가 다른 장소에 가서 검사들이 이 대면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그냥 넘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한 2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했습니다. 2주 좀 넘게 남았네요. 2주 좀 넘게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자, 다음번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명보호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네. 이 홍명보 감독이 그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5일, 9월 5일 날 팔레스타인 팀하고 이제 그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이 명단도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이 명단을 얘기를 한다면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 황희찬, 설영우 등 유럽파들이 변함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얼굴도 있다고요.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완지 시티에 이적한 엄지성 선수도 뭐 선발이 됐고 그리고 덴마크 미트윌란으로 이적한 중앙 수비수 이한범 선수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우진, 황문기 선수도 A 대표팀에 최초 발탁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을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이게 그 좀 제 입장에서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난로 한 것 같아서. 무슨 얘기를. 네.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확히는 홍명보 2-1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제 첫 번째가 아니어서 두 번째 이제 감독직에서의 첫 번째 이제 명단 발표인데 명단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명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격수 지난 월드컵 때 잘생긴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공격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조규성 선수. 조규성 선수. 네, 조규성 그렇죠. 선수는 지금 수술 여파로 인해서 부상 수술 여파로 인해서 다리 어디 다쳤죠? 네, 그 수술 이후 그게 지금 회복 과정에서 아직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 명단에 빠졌고 도쿄 지역에 있는 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선수. 네. 시장님 아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오세훈 시장이 언제 축구까지? 예. 네, 오세훈 선수가 이제 했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우영이도 있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도 뽑혔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엔 서령우, 영우, 우영 그리고 그러네요. 용우 그러네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1차 예선을 갖고요. 또 이후 오만으로 넘어가서 오만과 이제 원정 2차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사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뭐 증인 소환 이런 얘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마도 홍명보 감독은 이제 이 경기 일정 소화로 인해서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뭐 정몽규 회장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이 라인업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서 참 성적이 그동안 나쁜 것도 신기해요. 그쵸 아쉽다면 아쉽긴 한데 아니 이거 좀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나요? 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소재가 아주 좋으면 예? 그 소재를 그렇게 좋은 거 하는 건 이게 맛이 뛰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축구도 이렇게 소재가 좋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종목을 떠나서 스포츠의 예로 들어드리면 한두 경기가 부족할 땐 선수를 바꾸고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감독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위를 바꿉니다. 위를 네. 그렇군요. 근데 있잖아요.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나를 띄워놓고 보면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모아놓으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축구팀은 그 훌륭한 선수도 모아놓으면 이상해지면 안 되고 더 훌륭하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봐야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요? 고교생 양민혁 선수가 이번에 최초 발탁됐다. 19살인가 네. 그렇죠? 네. 네? 그 선수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강원에서 뛰죠. 그렇습니다. 강원이 현재 리그 1위고요. 강원에서 뛰죠. 아주 젊은 친구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 놀란 거 하나만. 야구에서 네. 피처 투수가 네. 피칭을 했는데 이게 딱 그 상대 선수가 이제 타자가 쳤잖아요. 네. 얼굴에 맞았어요. 네. 알아요 그거? 이번 주말에요? 네, 지난 네.
이 턱관절이 골절이 됐대요. 아이고, 야, 그거 진짜 네. 그 참 예. 요즘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다가 우산을 펼치고 계시는데 네. 파울볼이나 홈런볼 넘어오실 때 우산을 펼치고 못 보니까 많이들 다치십니다. 그래서 꼭 야구장 가실 때 주의하시고. 글러브를 끼고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타구가 날라오는 거 정도는 보셔야죠. 그렇죠. 네. 글러브 갖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뭐 네. 챙기시려고. 네, 그렇죠. 야구공은 집에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하지만 축구공은 안 됩니다. 축구는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축구공은 바로 비싸니까? 넘겨줘요. 예, 단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 예약을 했다는 거죠. 내년 1월 합류 네. 예정입니다. 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오늘 그 친구분들이 조용하네. 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예. 걸려서. 걸려서. 작당 모이가 걸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이우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